CCTV에 녹화된 전처는 상간남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하며 정말 즐거워 보였습니다. 중간중간 혼자 춤도 추면서 즐겁게 준비를 하더군요. 20년 결혼 생활 동안 저에게는 단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이벤트를 웬 다른 남자에게 준비해주는 전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말도 못할 정도의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을 넘게 걸린 이벤트가 준비가 끝났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처가 카페의 뒤편에 붙인 종이에는 4주년 기념 사랑해요. 우리 자기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전처는 무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를 속이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정말 불행하게도 이후 더 충격적인 영상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벤트 준비가 다 끝난 전처는 무슨 성매매 업소에 일하는 여성들이 입을 법한 야한 드레스를 입고 상간남을 기다리더군요. 그렇게 20분 정도를 기다렸을까? 사진 속에 있던 상간남이 카페에 들어오더니 전처가 직접 만든 것으로 보이는 케이크와 와인을 함께 먹으며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지 정말 행복한 표정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가 흘렀을까요? 상간남은 슬금슬금 아내의 몸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웃으면서 상간남의 손을 찰싹 때리며 못 만지게 했지만 그건 결코 거절의 손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결국 둘은 카페에서 더러운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할 때, 운전할 때 듣는 고품격 토크쇼 서른톡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사연은 네이버 불륜 피해자 모임 카페에서 쓰여진 글로 젊은 남자와 바람이 난 아내의 지속적인 가스라이팅과 치밀한 계획으로 무기력하게 이혼을 당할 뻔했지만 침착함과 냉정함으로 끝끝내 상간남과 아내에게 확실한 복수를 한 사연입니다. 사연 초반에 바람난 아내의 악마 같은 가스라이팅에 정말 분노가 안 생길 수 없었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양평사는 50대 남자 세금 징수와 써요입니다. 오랜만에 글을 씁니다. 2년 전 전처의 바람으로 이 카페에 가입을 했었습니다. 양평에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던 전처가 갑자기 별거를 강력하게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1년 정도 별거를 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식자재 공급업체 직원과 수년째 불륜 중인 걸 알게 되어 상간 소송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이럴 경우를 대비해 온갖 시비를 걸어 별거를 하도록 미리 계획을 짜놓은 아내의 치밀함에 결국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이들 생각해서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려고 했는데 상간남에 완전히 미쳐버린 전처와 불륜 상담사마저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용의주도한 상간남 덕분에 가정회복은 포기하고 오로지 복수만 하기로 마음을 먹고 지금까지 참아왔습니다. 상간 소송 중 그리고 이혼 소송 중에도 전처는 저를 조롱하듯이 상간남과 동거를 하며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둘이 함께 찍은 사진으로 교체하는 등 반성과 사죄 없이 더욱 뻔뻔하게 굴어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2년 동안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몇 가지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그중 제일 큰 복수 중 하나가 세금 탈세 신고였는데요. 길고 긴 인내의 시간이 걸려 1년 6개월 만에 결국 전처가 10년 동안 운영하던 베이커리 카페의 탈세가 인정되어 미납세금 및 가산세 그리고 벌금까지 합쳐 총 6억 2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탈세 포상금도 15% 인정되어 약 9천만 원 정도 받게 되었네요. 정말 속이 시원합니다. 이제 준비한 복수 2개가 더 남았네요. 기대가 됩니다. 이틀 전 바람난 전처의 탈세 신고 결과가 나왔다고 글을 썼던 세금 징수와 써요입니다. 어제 기분 좋은 일이 있어 글을 씁니다. 어제 저녁 애들 재우고 혼자 술 한잔 하는데 술 취한 전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내가 돈 줬잖아. 7~3분할 너 유리하게 해줬잖아. 왜 남자 새끼가 치졸하게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때려? 너 때문에 지금 내가 얼마를 피해봤는지 알아? 진짜 끝까지 찌질하게 구네. 남자 새끼가 왜 이렇게 속이 좁고 찌질한 거야? 잊혀증에 걸려서 말도 안 되는 의심해서 멀쩡한 사람 불륜하는 인간으로 의심하길래 그동안 살아온 정 때문에 합의금까지 줬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쳐? 정신병자야? 진짜 하는 짓 보면 찌질해서 속이 터질 정도로 답답해. 이제 속이 시원하지? 이제 좀 기분이 좋아졌어? 미친 X 이혼을 했어도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왜 이혼했는데? 딴 놈 X에 맞들려서 남편 배신하고 자식들까지 다 버린 X이 어디서 승질이야? 너네 둘이 벌거벗고 베이커리 카페에서 그 짓 하던 거 CCTV로 다 찍혔는데 근데도 내가 의처증이야?
미친 소리 그만해라. 그리고 언제는 네가 버는 돈에 비해 내가 버는 돈이 너무 적어서 같이 못 살겠다며? 그렇게 돈 잘 버는데 그깟 탈세 추징금 6억이 대수냐? 그깟 푼돈 때문에 오밤중에 전화해서 질이야? 앞으로 전화하지 마, 끊어! 라고 했습니다. 아, 진짜 속이 시원합니다. 때마침 양평에 봄이 찾아오네요. 이제 슬슬 베이커리, 카페에 손님이 많아지겠습니다. 이제 기다렸던 두 번째 복수를 할 차례네요. 다음 주 월요일에 양평군청에 가야겠습니다. 10여일 전 바람난 전처 복수하겠다고 양평군청 간다고 글을 썼더니 많은 분들이 거기 왜 가냐고 궁금해 하시더군요. 제가 직접 시간까지 내서 양평군청을 다녀온 이유는 전처의 베이커리 카페에 설치된 불법 건축물 및 불법 증축을 신고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전처가 운영하는 베이커리 카페는 토지가 약 400평 정도 되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인데요. 여기에 신고 없이 테라스, 야외 데크 등을 설치를 해서 수년째 영업을 하고 있었고, 카페 내부는 탁 트인 분위기를 만들겠다며 불법으로 실내벽을 철거했고, 건물 옆으로 유리온실을 증축하는 등 불법 공사를 했고, 지목이 농지인 곳에 불법 건축물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현재 손님들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땅도 전부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싹 다 신고했습니다. 이제 날씨 따뜻해져서 돈 벌 준비하고 있을 텐데 골치 좀 아프겠네요. 결과 나오는 대로 글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소주가 너무 달아서 문제입니다. 이제 급한 복수는 다 끝나고 하나만 남았네요. 5월에 애들 대학교 중간고사 끝나면 애들하고 나트랑이나 다녀와야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심신이 지쳐 있었습니다. 오늘 비행기표 예약을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글을 쓰고 벌써 한 달 반이 지났네요. 잠깐 자랑하자면 저는 지금 나트랑에 놀러와 있습니다. 풀빌라 빌려서 아들과 딸하고 맥주 한잔 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정말 생각도 할 수 없는 평화로움이네요. 마음고생 많았을 텐데 참고 견뎌준 아들하고 딸이 대견합니다. 한 달 전에 신고한 전처가 운영하는 베이커리 카페 불법 건축물 및 불법 증축 신고는 전부 불법으로 판명이 되어 불법 가건축물은 철거 명령이 들어갔고, 기타 증축 및 주차장은 전부 이행강 제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철거 비용이야 100만 원 안쪽으로 해결될 테니 문제 없지만 아마 이행강 제금은 불법으로 사용한 면적이 꽤 넓어서 1년에 거의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를 예상합니다. 요즘은 건축법이 바뀌어서 시정될 때까지 매년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베이커리 카페는 사실 계절 장사라고 말할 정도로 봄과 가을에 매출이 급격하게 올라가는데요. 이 귀한 시간에 불법 건물 철거하랴, 군청 불려가랴, 바빠 죽을 전처를 생각하니 웃음이 나옵니다. 이제 전처를 위한 선물이 하나 남았네요. 모두들 편안한 밤 되세요. 지난주 한국에 도착해서 글을 씁니다. 많은 분들이 전처한테 또 연락 안 왔냐고 물어보시던데요. 왜 안 왔겠습니까? 아주 불나게 전화를 하더군요. 크크크. 근데 전화 받아봐야 듣기 싫은 소리 들을 게 뻔한데 뭐하러 받나 싶어 그냥 번호를 차단했는데요. 그랬더니 딸한테 전화를 하더군요. 딸이 전화 받고 바쁘다고 바로 끊어버렸는데 웃긴 건 아들놈한테는 전화가 안 와서 엄마가 너한테는 전화 안 하네라고 놀리듯이 이야기하니 자기는 작년에 엄마 번호를 차단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한 이틀 지났나 모르는 번호로 자꾸 전화가 오더군요. 혹시나 싶어서 전화 받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전처였습니다. 완전 독이 가득 찬 목소리로 여보세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라고 소리를 치길래 무서워서 얼른 끊어버리고 차단했습니다. 나중에 딸이 웃으면서 엄마 엄청 화난 것 같던데 아빠 뭐 한 거야? 라며 물어보길래 앞으로 더 화나게 만들 거니까 웬만하면 엄마 전화 받지 말아라 라고 대답해주니 깔깔 웃더군요. 기분 좋은 밤입니다. 모두 편안한 밤 되세요. 세금 징수 왔어요입니다. 오늘 저녁 친구 녀석하고 술 한잔하고 집에 돌아오니 답자기 힘들었던 예전 날들이 떠오릅니다. 지금 제 모습을 보면 바람난 전처를 사랑한 적 없는 것처럼 복수를 하고 있지만 제 예전 글들을 봐보시면 제가 근 3년간을 얼마나 괴로움 속에서 살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힘든 마음에 주절주절 썼던 글들이 벌써 40개가 넘어가네요. 오늘은 술에 취해 약간 감성에 빠진 관계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써보려고 합니다. 저는 28살 처음 부동산 일을 접하게 되어 약 20년간 전원주택이나 전원주택 부지를 분양하는 분양업자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분양 업무만 했었는데 토지 개발에 눈이 트이고 난 뒤로는
토지 개발을 주로 하게 되었죠. 일에 미쳐서 결혼 생각도 없이 일하다가 33살에 5살 어린 전처를 만났습니다. 같은 분양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눈이 맞아서 결혼까지 했죠. 돌아가면 제 두 눈을 찌르고 싶네요. 무튼 결혼하자마자 아들을 낳고 연달아 딸도 낳고 하던 분양일도 잘 돼서 양지, 양평, 광주 등등을 오가며 많은 돈을 벌었죠. 그러던 중 전처가 애들 간식을 만들어주겠다고 베이킹을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가르치는 사람도 놀랄 정도로 솜씨가 좋아서 나중에는 집 앞에 있는 작은 상가에 자기 빵집을 차렸습니다. 빵 맛이 좋다 보니 손님들은 늘어갔고 수입도 정말 놀랄 정도로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빵집은 점점 더 번창했고 아내는 점점 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양평으로 전원주택 부지를 찾기 위해 돌아다니다가 베이커리 카페로 최고인 구축 건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전처의 수완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기에 저희 부부는 오랜 상해 끝에 갖고 있는 모든 돈을 털어 그 건물을 매매하고 수리해서 베이커리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 성공적이었습니다. 요즘은 베이커리 카페가 워낙 많다 보니 경쟁력이 덜하지만 그때는 정말 희귀한 사업 아이템이었거든요. 그러던 도중 문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광풍이 몰아닥칩니다. 덕분에 준비했던 전원주택들도 모두 완판을 하게 되었고 다음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해외를 못 가는 사람들이 국내 여행을 다니기 시작하며 저희 부부는 성공의 가도를 달리게 되었죠. 하지만 그 행복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코로나로 건축자재 값이 오르고 부동산 이율이 높아지면서 전원주택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무리해서 사놓은 토지를 소화 못하고 큰 손해를 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인지 몸도 많이 안 좋아져서 결국 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을 쉬면서부터 뭔가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바쁠 때는 지방으로 임장 가랴, 토지주 만나서 술 마시야, 건축자재 업자하고 골프 친다 등등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 미처 집을 전혀 신경 쓰지 못했는데요. 쉬면서 가만히 보니 아내가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거의 밤 10시에서 새벽 1시 사이더군요. 베이커리 카페를 열고 나서는 아내가 빵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있을 이유가 없었는데 그러더군요. 심지어 집에서 쉬면서부터 갑자기 전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초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전부 지방에 사는 처음 듣는 친구들이라 어쩔 수 없이 외박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퇴근 시간과 잦은 외박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잔소리를 좀 했는데 전처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발끈하며 당신도 외박하고 돌아다녔으면서 나는 왜 안 되냐며 내가 가고 싶어서 가냐 등등 화를 내더군요. 20년을 넘게 살면서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에 얼떨결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을 기점으로 아내의 말도 안 되는 트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집에서 쉬면서 집 청소를 안 하냐?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쓰냐? 앞으로 돈을 어떻게 벌 거냐? 몸이 아프면 병원에 입원을 해야지. 왜 집에 있냐? 등등 처음에는 그냥 제가 사업에 실패하다 보니 불안해서 그런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점점 선을 넘기 시작했고 왜 이렇게 몸에서 냄새가 나? 제발 좀 씻고 다녀. 당신 보고 있으면 인생 포기한 백수 보는 것 같아서 답답해. 애들 보기 안 좋으니까 어디든 좀 나가. 등등 인신공격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해 저도 싸움을 시작했는데 더 심한 인신공격을 시작하더군요. 나중에는 당신 사업 망하고 정신병에 걸린 것 같아. 돈을 안 벌고 백수로 지내서 그런가? 왜 이렇게 자격지심이 심해? 당신 아니었으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여유로웠을 텐데. 당신 사업 망하는 바람에 애들 학원도 못 보내겠네. 당신 어머니는 왜 그러시는 거야? 당신 누구 닮았나 했더니 시어머니 닮았나 봐. 거의 1년 동안 계속되는 아내의 짜증과 가스라이팅의 말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심지어 원래 관계가 좋았던 처갓집마저도 저를 비난하기 시작하더군요. 사업이 망하기 전까지는 용돈도 잘 드리고 해외여행도 보내드리고 했는데 장인어른은 전화도 잘 안 받으시고 장모님은 대놓고 도대체 애를 얼마나 괴롭히길래 맨날 나한테 전화 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야?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라고 하더군요. 잘못한 건 본의 아니게 사업에 실패했을 뿐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는지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넘게 계속되는 아내의 꼬투리 잡기에
지칠 무렵 갑자기 전처의 태도가 바뀌더군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당신한테 너무 짜증이 심했던 것 같아. 몸이 아파도 집에서 쉬고 있는 당신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랬던 것 같아. 내가 정말 미안해.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 갑자기 예전으로 돌아온 아내를 보며 저도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돌이켜보면 전처의 계략에 빠진 것이었지만요. 그래서 아픈 몸을 이끌고 평소 알고 지내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취직을 하여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된 일을 하기에는 제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전처에게 말했습니다. 나 그냥 당신 카페에서 일을 하는 건 어떨까? 그러자 전처는 갑자기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갑자기 짜증을 내더군요. 아니 젊은 사람들 오는 카페에 당신 같은 아저씨가 냄새 풍기면서 돌아다니면 그게 장사가 되겠어? 그리고 부부는 같은 곳에서 일하면 무조건 싸워. 아니, 내가 무슨 냄새가 난다는 거야? 그리고 카페가 얼마나 큰데 다른 일도 할 수 있잖아? 이건 내 사업체야. 당신이 오는 건 경영 관점에서 봐도 좋지 않아. 그러니까 다른 일을 구해봐. 이게 왜 당신 사업체야? 카페 오픈할 때 우리 집에서 준 돈하고 내가 번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아, 8년 동안 경영한 건 나잖아. 그리고 우리 집 돈도 들어갔어. 왜 여태까지 카페에 관심도 없더니 지금 와서 들러붙으려는 거야? 그 싸움이 있고 며칠 뒤 전처가 말하더군요. 당신이랑 나랑 요즘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아. 당신 몸도 아프고 해서 이해해보려고 했는데 당신은 도무지 바뀔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이 상태로 가면 우리 관계가 정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질 것 같아. 우리가 자꾸 싸우니까 애들도 공부에 집중을 못하고 있고. 여보, 우리 잠깐 떨어져서 지내는 건 어떨까? 그때는 바보같이 아내의 말이 진심이라고 생각했고 결국 별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몸이 안 좋으니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자기는 카페에 있는 작은 생활 공간에서 잠을 자며 왔다 갔다 하겠다고 하더군요. 아내가 말한 생활 공간은 카페 조리실 뒤편에 있는 10평 내외의 원룸으로 사무실 겸 직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침대 및 컴퓨터 같은 사무용 물품이 있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전형적인 바람난 여자들이 상간남을 편하게 만나기 위해 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괜히 시비를 걸어 싸움을 만들고 부부관계를 회복하려는 척 손을 내밀고 다시 또 싸움을 걸고 결국 별거하면서 시간을 갖자는 뻔한 레파토리였죠. 하지만 그때는 그걸 몰라 저는 진심으로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반성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카페에서 생활하는 게 마치 큰 배려를 해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전처의 얼굴이 떠올라 또 열이 받네요. 무튼 그 이후 중간중간 전화로 대화를 했지만 전처는 냉담했습니다. 그렇게 3달 정도 별거를 하다가 이 상태로는 정말 부부관계가 망가질 것 같아 직접 전처를 만나 대화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용기를 내 영업 종료 시간에 맞추어 카페를 방문하였습니다. 카페에 갔더니 직원들은 전부 퇴근하고 상임 매니저가 불 끌 준비를 하고 있더군요. 전처는 어디 갔나 싶어 말을 걸려는데 매니저가 저를 보더니 상당히 당황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러더니 대표님 일주일 동안 가족여행 가신다고 하셨는데 아니었나요? 애들 모두 수능 준비로 정신이 없는 상황인데 무슨 가족여행인지 그때 느낌이 왔습니다. 전처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여기서 당황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아, 맞아요. 그런데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먼저 왔습니다. 조만간 병원에 입원할 것 같아서 마음이 심란하네요. 오늘은 그냥 조용히 카페에 혼자 있고 싶어서 왔어요. 신경 쓰지 마시고 하던 일 하시고 퇴근하세요. 아, 그리고 제가 이러는 거 아내가 알면 괜히 걱정할 테니까 제가 여기 왔다는 건 절대로 말하지 말아주세요. 매니저는 딱한 표정을 지으며 알겠다고 하더군요. 매니저 자동차가 출발한 것을 확인하고 카페 조리실 뒤편에 마련된 생활공간으로 들어가자마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카페에서 생활한다고 했던 전처의 말과는 달리 생활공간 어디에도 사람이 거주했던 흔적이 없었습니다. 직원 사용용으로 놓은 침대에는 이불 같은 것도 없이 잡동사니가 잔뜩 쌓여 있었고 CCTV 녹화 및 사무용 컴퓨터만 조용히 불이 켜져 있더군요. 혹시나 싶은 마음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한참을 신호가 가도 안 받더니 퉁명스러운 목소리의 전처가 전화를 받더군요. 나 지금 바쁜데 왜? 아니 이제 슬슬 날씨도 추워지는데 카페에서 생활하는 거 힘들지 않나 해서. 갑자기 왜 그래? 평소에 안 하던 말이라고. 근데 저번에도 말한 것처럼 좀 불편해도 집에서 당신하고 싸우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
일단 나 카페 정리해야 하니까 나중에 통화해. 최근 많이 싸우기는 했지만 적어도 전처에 대한 믿음은 확고했었는데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전처의 목소리를 들으며 정신이 정말 멍하고 손이 떨리더군요. 혼자서 담배를 거의 한 갑을 피우다 보니 정신이 차려졌습니다. 우선 전처가 무엇을 숨기는지 찾아내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싶어 주변을 둘러보니 CCTV가 있었습니다. 혹시 CCTV에 뭔가가 있을까 싶어 사무용 컴퓨터에 들어가 확인을 해봤는데 제가 컴퓨터를 잘 모르기도 하고 CCTV에 저장된 내용이 워낙에 방대해서 도무지 그럴듯한 증거를 찾을 수가 없더군요. 결국 에라 모르겠다라는 마음으로 컴퓨터에 있는 모든 파일을 복사해서 USB에 넣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그 행동이 신의 한 수가 될 것은 생각 못했지요. 쓰다 보니 글이 너무 길어집니다. 피곤하네요. 얼굴도 모르는 인간 마누라 바람난 이야기 궁금하실 분이 많지도 않을 텐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되세요. 세금징수 왔어요입니다. 어제 쓴 글 관심이 없을 줄 알았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랑스러운 이야기도 아니고 어찌 보면 남자로서 창피한 이야기라 쓰는데 고민이 있었는데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니 마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처의 거짓말을 눈치채게 되면서 의심은 점점 더 컸습니다. 하지만 전처는 계속해서 별거를 원했고 만나려고 하면 얼굴 한번 보여주지 않는 등 철저하게 저를 외면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해 전처가 왜 이러는지 알고자 이리저리 정보를 찾다가 이 카페까지 들어오게 된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전처가 했던 것처럼 꼬투리를 잡아 별거를 하면서 뒤로는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경우가 많다며 전처의 불륜을 의심해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솔직히 믿고 싶지 않더군요. 정말로 그 착했던 여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려고 사업에 실패하고 건강도 좋지 않은 남편을 1년 동안 꼬투리를 잡았던 거라고? 믿고 싶지 않았지만 지난 제 인생의 교훈이 떠오르더군요. 나는 아닌데 하는 놈 치고 아닌 놈을 못 봤다고 내 아내는 아닌데 라고 믿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불륜을 이야기하니 일단 확인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아놓은 돈을 털어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기간은 일주일. 탐정은 현재 거주하는 지역이 특정되어 있지 않지만 전처가 현재 잠을 자러 가는 곳에 상간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자신감이 있더군요. 그렇게 피말리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말처럼 전처는 불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처는 카페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서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상간남과 함께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전처와 상간남은 마치 신혼부부처럼 퇴근 후 매일매일 데이트를 하고 있었고 전처는 가족에 대한 미안함은 전혀 없는지 그저 행복에 겨운 표정뿐이었습니다. 탐정은 현재 상간남이 일정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내가 출근을 하고 하루 종일 집에 있거나 PC방을 가는 등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마 전처가 상간남을 먹여 살리고 있는 상황 같다고 말하더군요. 지금 와서는 창피한 이야기이지만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거의 20년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배신을 당하게 될 줄이야. 얼마나 그놈이 좋으면 백수건달 놈을 먹여 살리기까지 하는지. 한참을 앉은 자리에서 울다 좀 감정이 추스러지니 복수의 감정만 생기더군요. 그래, 이렇게 깔끔하게 배신하는 게 속편하다. 나도 답을 해주자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갖고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들고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가지고 있는 사진과 동영상으로 복수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은 그렇지 않더군요. 변호사는 상간남에게 상간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전처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상간남이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사진과 동영상만으로는 상간남이 전처의 결혼 사실을 인지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간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아직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변호사는 좀 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상간남의 인적사항과 전처의 결혼 상태를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또는 블랙박스 녹음 등 명확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증거 없이 성급하게 소송을 진행하다가 증거 부족으로 패소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렇게 사무실을 나오는데
참 답답한 느낌이 많이 났습니다. 이미 전처는 얼굴도 보기 어려운 상태고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어떻게 알아내야 하는지도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이판사판 카페로 쳐들어가서 전처를 잡아볼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여기 계시는 회원님들이 결사반대를 하시더군요. 제대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들이닥치면 괜히 증거만 더 없앤다고요. 지난 일이지만 그때 저를 말려주셨던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결국 고민한 끝에 카페 엑시트에 무슨 단서가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새벽마다 몰래 카페에 들어가 시트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저도 지분이 있는 카페라 문제는 없었는데 들어갈 때마다 정말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손에서 식은땀이 나더군요. 그렇게 거의 매일 새벽 전처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시트 녹화를 뒤적이기 시작한 지 2주일이 흘렀을 무렵 정말 충격적인 영상을 찾게 되었습니다. 영상은 2달 전 녹화된 것이었는데요. 전처는 보통 직원들이 퇴근하기 1시간 전에 먼저 퇴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날따라 직원들이 전부 퇴근하고 난 뒤에도 카페에 남아있더군요. 이날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서 천천히 지켜봤습니다. 전처는 카페의 모든 커튼을 내리더니 자동차에서 웬 큰 박스를 가지고 오더군요. 그 박스 안에는 촛불과 풍선 등 이벤트에 필요한 물건들이 잔뜩 들어 있었는데요. 아마 상간남을 위한 이벤트라고 보여졌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저에게는 단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이벤트를 웬 다른 남자에게 준비해주는 전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말도 못할 정도의 배신감이 들더군요. 그렇게 1시간을 넘게 걸린 이벤트가 준비가 끝났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처가 카페의 뒤편에 붙인 종이에는 4주년 기념 사랑해요. 우리 자기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전처는 무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를 속이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정말 불행하게도 이후 더 충격적인 영상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벤트 준비가 다 끝난 전처는 무슨 성매매 업소에 일하는 여성들이 입을 법한 야한 드레스를 입고 상간남을 기다리더군요. 그렇게 20분 정도를 기다렸을까 사진 속에 있던 상간남이 카페에 들어오더군요. 그리고는 전처가 직접 만든 것으로 보이는 케이크와 와인을 함께 먹으며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지 정말 행복한 표정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가 흘렀을까요? 상간남은 슬금슬금 아내의 몸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웃으면서 상간남의 손을 찰싹 때리며 못 만지게 했지만 그건 결코 거절의 손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결국 둘은 카페에서 더러운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상간남 새끼, 스테 같은 짓거리를 많이 하더군요. 그리고 저한테는 한 번도 허락하지 않은 그런 스테 같은 짓거리를 온전히 받아주는 전처의 모습을 보며 분노를 넘어선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전처의 불륜을 알게 되고 불같은 분노에 어쩔 줄 몰라 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두 눈으로 그런 더러운 짓을 봐버리니 이제는 그저 이판사판 빨리 모든 걸 끝내길 바라는 마음만 생기더군요. 결국 더 이상의 증거 수집은 그만두기로 하고 그냥 빨리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만 이 상태로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재산적으로 제가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았기에 최대한 재산을 뺄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마음먹었죠. 특히 변호사님은 전처가 계획적인 별거를 요구할 정도라면 이미 이전부터 재산을 빼놓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동안 전처가 벌어들인 카페 수입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베이커리 카페 컴퓨터에서 복사해놓은 파일 중에 가게 장부가 있었던 걸 기억해냈습니다. 전처는 수년간 수기로 장부를 만들어 쓰다가 아들놈이 알려준 엑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그 파일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세무사 형님에게 넘겨주고 기타 세금 신고 관련 아이디와 비밀번호까지 전부 알려줬습니다. 그렇게 거의 일달이 지날 무렵 세무사 형님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집사람이 탈세를 많이도 했네. 직원에게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실제보다 적게 신고해 4대 보험료, 누락, 원재료를 매입할 때 세금 계산서를 받지 않고 거래하거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 실제 매출과 다르게 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해 세무신고 시 축소하고 내부 직원용 실제 매출 기록과 세무신고용 축소된 매출 기록, 장부를 따로 관리했네. 그리고 원재료를 실제보다 비싸게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비용을 증가시켰어. 심지어 수년 동안 너를 직원으로 등록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비용 처리했다. 집사람이 좋게 말하면 대담하고 솔직히 말하면 좀 어리숙해. 사업장이 작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대놓고 탈세하는 사람을 처음 본다. 무튼 충분히 탈세 신고할 만한 가치가 있어. 이 이야기를 듣는데 그동안 가슴속에 막혀있던 무언가가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이제 상간소송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겼기에 무대뽀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저녁 상간남과 전처가 살고 있는 경기도 광주 빌라 앞에 주차를 하고 전처가 집 안으로 들어가기를 기다렸습니다. 한 8시쯤 되자 카페일을 끝내고 전처가 집으로 들어가더군요. 곧바로 따라 들어가 문을 두들겼습니다. 전처는 제가 집을 찾아온 걸 보고 당황했는지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대답을 하지 않더군요. 그렇게 1시간쯤 문을 계속 두드리며 농성을 벌이자 옆집들도 무슨 일인가 나와보는 등 일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자 결국 아내가 상간남과 문을 열고 나오더군요. 전처는 정말 뻔뻔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여기는 무슨 일이야?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온갖 꼬투리를 잡아서 집을 나가더니 이 새끼하고 살려고 그랬던 거냐? 무슨 소리야? 얘는 그냥 친한 동생이고 오늘 아프다 그래서 잠깐 간호나 해주려고 온 거야. 괜히 미친 소리 하지 말고 나가서 이야기해. 내가 악신으로 보여? 너 벌써 여기 수십 번 왔다 갔다 한 거 사진으로 다 찍어놨어. 왜? 그때도 이 새끼가 계속 아팠던 거냐? 불치병 걸렸어? 그러자 전처 옆에서 아주 화가 난 표정으로 서 있던 상간남이 한마디 하더군요. 아저씨 우리 미행한 거야? 뭔데 미행을 해? 그리고 이거 엄연히 주거 침입하신 거예요. 지금 안 나가면 바로 경찰 부릅니다. 경찰? 그래 불러라. 근데 너 상간소송장 받을 준비해라. 너 가정 있는 유부녀 꼬셔서 가정 파탄 냈으면 거기에 책임져야지. 보통 이렇게 공격하면 당황하는 모습을 보인다는데 상간남은 이런 일을 예상했거나 이미 겪었던 적이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난 누나가 유부녀였는지도 몰랐고요. 아저씨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증거 있어요. 괜히 사람 모함하지 말고 그냥 가시라고요. 맞아, 얘는 내가 결혼한 사람인 것도 몰랐어. 그냥 코로나로 카페 힘들 때 베이킹 재료 싸게 구해다 줘서 친해진 동생이라니까? 내가 얘랑 무슨 연애를 해? 진짜 사업 말아먹고 백수 되더니 이제는 의처증까지 걸려서 사람 쪽팔리게 뭐하는 짓이야?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들이닥치면 어버버하면서 실토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방어할 줄을 몰랐거든요. 결국 상간소송에 필요한 증거는 찾지 못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로 전처와 상간남은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했는지 상간남은 주거침입죄로 저를 고소하고 전처는 저의 의처증과 저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겠다며 이혼 소송장까지 보내더군요. 전처의 탈세에 대한 증거가 없었다면 피눈물을 흘렸을 텐데 화는 났지만 일단 냉정하게 대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이혼을 해주겠다는 말을 하며 전처와 대화를 했는데요. 둘이서 카페에서 성행위를 한 녹화본을 보여주며 이래도 불륜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전처는 당황한 듯 보이더니 그래, 내가 바람 피웠다. 근데 걔는 아무것도 몰랐어. 내가 이혼녀라고 거짓말했거든. 이라고 말하며 끝까지 상간남을 보호하려고 하더군요. 변호사도 유부녀인 걸 알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면 상간소송은 어렵다고 했기에 일단 이 부분은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ქს입 및 전처의 불륜 사실을 처갓집 및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이혼 위자료 1억과 고등학생인 애들을 제가 케어하기로 하며 재산 분할의 경우 카페는 전처가 가지고 가고 그 외의 재산은 전부 제가 가지고 가는 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처는 당신이 사업망에서 돈을 얼마나 날렸는데 왜 재산 분할까지 당신한테 해줘야 하는 건데? 라며 발끈했지만 불륜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건 싫었는지 결국 승낙을 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열받았던 건 돈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했지만 아이들 케어하는 것에는 흔쾌히 동의를 했다는 점입니다. 상간남하고 새살림 차리고 싶은 마음에 도리어 반가워하는 눈치였죠. 아, 그리고 전처가 제가 내세운 조건에 덧붙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상간소송을 하지 않을 것, 정말 끝까지 상간남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더군요. 변호사도 그렇고 불륜 상담사도 그렇고 일단 상간남이 이러한 경험을 이미 해봤던 전문가처럼 보인다며 상간소송은 어려워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고 애초에 전처와 이혼을 잘해서 돈을 많이 받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상간소송은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다른 방식으로 엿을 먹일 방법을 준비해놨습니다. 무튼 그렇게 이혼이 되었습니다. 상간 소송을 하지 않는 조건을 지켜주자 아내는 정말 흔쾌히 이혼을 해주더군요. 물론 중간중간 열받는 건 많았습니다. 이혼하는 과정에서 내가 걔를 만난 건 당신이 나를 외롭게 했기 때문이야. 그냥 외로움 달려라고 만났던 건데 당신이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었어. 내가 그동안 애들 관리 안 한 것도 아니고 모두 최선을 다해왔어. 걔 덕분에 내가 숨쉬고 살았던 거지. 아니었으면 난 진짜 화병으로 죽어버렸을지도 몰라. 그리고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만약에 나를 진짜 사랑했다면 지금 이렇게 이혼을 하는 게 아니라 붙잡았겠지. 그런데 지금 하는 거 봐봐. 돈만 뜯어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나한테 사과 한마디 했어? 등등 끝까지 자신의 불륜행위를 한이유하고 오로지 제 탓만을 하더군요. 제가 준비한 카드가 없었으면 정말 저도 화병으로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혼이 마무리되었을 때 전처는 저에게 한 말이 또 열받습니다. 이렇게 우리 부부 관계가 끝나게 되어 마음이 아파. 서로한테 관심을 가져줬으면 이렇게까지 안 되었을 텐데 많이 아쉽네. 그래도 기왕 이렇게 된 거 당신도 행복하길 바래. 그러고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더군요. 나이 어린 남자 새끼랑 바람이 쳐나서 가족까지 버리고 이혼한 주제에 서로의 잘못이라며 자신의 잘못을 최소화하고 제 잘못을 부각시키는 가스라이팅 화법을 들으며 겉으로는 알겠어. 당신도 그 사람이랑 행복하길 바래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제 상간남을 편하게 만날 수 있다. 돈이야 카페로 다시 벌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있기에 저런 말과 행동이 나오는 거겠지. 두고 봐라 지옥을 보여주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 중 전처의 악마짓을 몇 가지 더 알게 되었는데 일단 돈을 많이 빼돌려 놓은 것 같습니다. 장부하고 통장 내역을 확인해 보니 매달 많게는 500만 원 적게는 100만 원씩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금액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정말로 상간남과 새 살림을 차리려고 준비를 한 건지 꾸준히도 빼돌렸더군요. 끝까지 잡아내려고 했는데 이미 현금화를 시킨 건지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간남과 바람이 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제 욕을 정말 많이 하고 다녔더군요. 나중에 전처의 친구 남편한테 듣기로 전처는 저를 무능력하고 가부장적인 백수 남편으로 소문을 내면서 다녔다고 하더군요. 모든 바람난 여자들이 그렇다지만 막상 당하니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화가 많이 났습니다. 아마 처갓집에서 갑자기 저에 대한 태도를 바꾼 것도 다 그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처갓집은 이혼 소송 시작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에게 연락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애들이 외가집을 다녀오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저에 대한 감정이 어떤지는 알고 있습니다. 무튼 자기 바람난 거 합리화하려고 주변 사람들까지 전부 가스라이팅하는 거 보면 대한민국 어딘가에 불륜학원이 진짜 있는 것 같네요. 여기까지가 제 결혼부터 이혼까지 있었던 풀스토리입니다. 이유는 제가 전처의 탈세 신고와 불법 건축물 신고 이야기를 보시면 될 듯합니다. 처음 전처의 불륜 사실을 알았을 때는 충격과 좌절감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였는데 이렇게 글로 써놓으니 조금은 우스운 이야기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가까이 있으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인 게 인생이라더니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준비한 복수 3가지 중에 2개를 끝냈습니다. 내일은 상간남을 배임죄로 고발하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네요. 세금 징수와 서유입니다. 상간남은 전처가 운영하는 카페의 밀가루, 설탕, 버터 같은 원자재를 공급해주는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아마 원자재 공급으로 카페를 들락날락하면서 바람이 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전처의 베이커리 장부를 보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원자재를 원래 가격보다 비싸게 산 것으로 조작을 하고 상간남은 그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해주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아먹었더군요. 이 부분을 전부 소송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증거를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우선 중요한 건 전처의 세금 탈세가 명확하게 인정이 되었어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아내의 가계 장부와 통장 내역을 비교하면서 알게 된 더 열받는 사실이 있는데요. 상간남이 회사를 그만둔 이유가 전처가 생활비를 대주기 때문이었더군요. 어쩐지 어느샌가부터 아내가 갖다주는 생활비가 몇백이 줄었었는데 전부 상간남 용돈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보니까 한 달에 거의 300만 원씩 줬더군요. 그래놓고는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쓰는 남편한테 돈 많이 쓴다고 잔소리했던 모습을 생각하면 진짜 이가 갈립니다.
뭐 이제는 전처와 상간남이 이가 갈릴 일만 남았지만요. 특이한 일 생기면 또 글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받았더니 전처더군요. 아니 핸드폰 번호가 도대체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오후 4시경이었는데 술이 완전 취한 목소리더군요. 하는 말은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여보,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내가 미웠구나. 내가 정말 미안해. 당신이 이렇게 화가 날 줄을 생각을 못했다. 근데 이렇게까지 우리 관계를 바닥까지 끌고 갈 이유가 있을까? 내가 분명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같이 20년을 살았는데 어쩜 이렇게 잔인해. 내가 당신 원하는 대로 해줬잖아. 나만 잘못했어. 미운 것도 감정이 있어야 미운 거라는데. 당신 나 아직 사랑하는 거야? 우리 만나서 이야기해볼까? 익시병살을 떨더군요. 그래서 사랑 같은 소리 안에 난 이제 네가 고맙다 멍청하게 유부녀인 주제에 딴 놈 싸주고 싸준 덕분에 위자료도 많이 받고 멍청하게 대놓고 탈세한 덕분에 탈세 포상금도 많이 받게 되었어. 정말 고마워. 생각해보니 당신이 은인이네. 내가 정말 사랑해. 여보 당신밖에 없어. 여보도 그 빌라에서 그 사랑하는 남자랑이랑 잘 살아요. 근데 나 궁금한 게 그 남자 결혼도 안 한 노총각이던데 진짜로 애 둘 낳은 40대 아줌마랑 재혼하고 살아준대요? 나라면 절대 안 할 것 같은데 정말 진정한 사랑인가 봐요. 축하해요. 무튼 저는 이제 당신한테 미련 하나도 없으니까 앞으로 전화하지 마요. 고맙고 사랑해요. 라고 끊었습니다. 그 뒤로 전화가 3번 정도 더 왔는데 그냥 차단해버렸네요. 상간남 배임죄 신고한 건 아무리 신고자라도 수사 상황이 어떤지는 정확하게 알려줄 수 없다 해서 더 자세한 글은 못 씁니다. 다만 변호사 말로는 형법 관련돼서 소송을 당하면 변호사 비용부터 소송 기간 동안 정말 개고생을 많이 한다고 하더군요. 뭐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제 길고 길었던 복수가 전부 끝났네요. 참 시원하면서도 2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났다는 게 한편으로는 마음이 많이 허무하네요. 오늘은 혼자 술 한잔하고 자야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간만에 글을 씁니다. 세금징수와 써요입니다. 마지막으로 글을 쓴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시간 정말 빠르네요. 이혼 소송, 상간 소송 끝나면 꼭 큰 병이 온다고 하더니 회원님들 말씀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석증과 50견이 동시에 와서 몇 달을 고생을 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괜찮고요. 오늘 글을 쓴 건 상간남을 배임죄로 신고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벌금 1,500만 원 나왔다고 하네요. 회사 입장에서는 금액대가 크지 않은 편이라 그냥 묻어버릴까 마음을 졸였는데 보니까 상간남이 회사 다닐 때도 꽤나 찍힌 놈이었는지 끝까지 마무리를 했네요. 마음 같아서는 감옥에 갔으면 더 좋았겠는데 현실이 쉽지는 않네요. 그래도 변호사 비용하고 기타 등등 왔다 갔다 하는 비용 생각해보면 백수인 놈이 고생은 꽤 했을 겁니다. 근데 이놈은 진짜 악질인 게 전처가 이혼하자마자 헤어졌더군요. 아마 그냥 자기 책임질 필요 없는 유부녀 건드리고 다니면서 성욕이나 해소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47살 먹은 아줌마가 이혼하고 자기랑 같이 살자고 달라붙으니 당장에 도망친 것 같습니다. 살던 집도 팔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기회가 되면 저놈 결혼식 때 찾아가고 싶네요. 전처는 요즘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들이 2-3달에 한 번씩 같이 밥을 먹고 오는데요. 1년 사이에 카페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말을 안 하지만 탈세로 내야 하는 금액이 워낙 커서 분할로 납입을 하고 있는 듯하고 불법 건축물은 금전적 문제로 철거하지 못하고 강제연금을 계속 내면서 버티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와중에 새로운 베이커리 카페가 많이 생기면서 수입도 많이 줄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번에 일이 있어서 잠깐 카페를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예전과는 다르게 손님이 거의 없더군요. 그날 심심해서 등기부등본 떼어봤는데 난리도 아닙니다. 근저당도 2억을 넘게 더 잡았고 심지어 사채로 빌렸는지 근저당 권자도 웬 모르는 남자 이름이더군요. 원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전처를 보니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요즘 다시 부동산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급하게 먹여 살릴 처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기에 예전처럼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다시 사업을 일으켜보려고 합니다. 한동안은 부동산 경기가 풀릴 조짐이 안 보이니 여행하듯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좋은 땅을 찾아다녀야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즘 등산을 취미로 하는데 등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배우자 외도로 힘드신 분들, 취미 생활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듯하네요. 앞으로는 전처 이야기보다는 제가 어떻게 다시 회복하는지 글로 쓰려고 합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세금징수 왔어요입니다. 한동안 글을 안 쓰려고 했는데 2주일 만에 글을 씁니다. 어제 장인어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백수놈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이런 식으로 사람 말려 죽이냐고 난리를 치더군요. 가만히 들어보니 전처노이 자기 부모님한테는 이혼 사유가 제가 돈을 안 갖다 주고 의처증으로 괴롭혀서라고 이야기를 한 듯하길래 말했습니다. 왜 이혼한 사람한테 이러세요? 세사위한테 연락을 하셔야죠. 따님이 능력이 좋으셔서 이혼 전부터 30대 노총각 꼬셔서 재혼 준비했는데 아직 재혼을 안 했나요? 무튼 늙고 백수인 예전 사위는 잊으시고 세사위한테 연락하세요 하고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전처가 또 다른 번호로 전화를 하더니 쌀쌀을 하더군요. 아니 얘는 도대체 전화번호가 몇 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가 먼저 헛소문 내고 다녔잖아. 그냥 입 닥치고 살면 나도 더 안 건든다. 근데 앞으로 나 욕하고 다니는 거 한 번만 더 내 귀에 들리면 나도 그냥 이판사판이야. 너 바람나서 새살림 차렸던 거 주변 사람들한테 다 말하고 다닐 거니까 알겠지?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전화 먼저 하지 말고 문자로 전화해도 되는지 미리 물어보고 전화해라 알겠지? 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게 사는 것 같아 아주 잠깐 미안한 마음이 들었었는데 이 여자는 이제 앞밖에 안 남은 듯하네요. 한때는 사랑했던 여자가 저렇게 미친 여자가 될 줄을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다음에 시간 나면 전처 카페에서 빵 사 먹고 배탈 났다고 신고나 해줘야겠습니다. 그나저나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저랬던 여자인 건지 아니면 불륜이 주는 쾌락이 사람을 바꾼 건지 참 뭐가 옳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10여 년 전 애들 건강한 간식 만들어주겠다고 베이킹 학원 다니던 수수하지만 예뻤던 여자가 그립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흔히 바람난 배우자들은 자신의 수치심을 가리고자 아무 잘못 없는 배우자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영상의 바람난 아내도 마찬가지였네요. 그렇게 자신을 믿는 배우자를 쓰레기로 만들면 자신의 불륜이 정당화되리라 생각하는 불륜자들의 생각이 참 한심할 뿐입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서른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